안녕하세요. 28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과 통증이라는 긴 싸움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안 나을까요? 이젠 나이도 있고 그냥 참고 살아야겠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의 본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지력 부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 바로 발과 발목의 힘이 무너졌을 때 무릎, 허리, 어깨까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치료하시려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결코 국소적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로 작동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의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껏 놓쳐왔던 지지력 회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의학적으로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이 루틴과 발바닥 자극법을 통해 걷는 게 달라지고 잠이 깊어지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을 다시 세우는 실천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참고 살아야지 하며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 그 흐름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 이건 꼭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인께도 전해야겠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오랜 고통을 멈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증의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증은 지지력 저하에서 시작된다. 진료실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환자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관절이 약해졌나 봐요. 허리가 무거워서 자꾸 주저앉고 뒷다리가 저리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통증이 생긴 부위를 문제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 통증이 정말 그 부위에서 시작됐을까요? 사실 많은 통증은 통증 부위 자체의 손상보다 그 부위에 부담이 몰리도록 만든 지지력 약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제대로 떠받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무리가 쏠려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체와 허리를 지탱해주는 구조 중 핵심은 발입니다. 발은 몸 전체의 하중을 버티는 기초 구조이자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물러 줍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들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다시 통증이 도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지지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발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특히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족저근막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과 허리에 전달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딛는 순간 뻐근한 느낌이 들거나 잠깐만 걸어도 종아리 뒤쪽이 당기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욱신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우리 몸을 떠받치는 지지력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이 지지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1. 오래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버리는 자세. 2.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세. 3. 잘못된 신발 착용으로 발바닥에 지속적인 자극이 쏠리는 상황. 4. 운동 부족으로 인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퇴화된 상태.
이런 자세와 습관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허리, 무릎, 발목, 심지어 목까지 이어지는 통증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대부분 그 결과일 뿐 시작점이 아닙니다. 환자 한 분이 생각납니다. 경북에 사시는 73세 정유남 어르신인데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뒤틀리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무릎을 MRI까지 찍었지만 특별한 구조적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 어르신의 발바닥을 확인해 보니 오른쪽 발의 근육량이 왼쪽보다 현저히 줄어 있었고 오래된 굳은 살이 발 중앙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걷는 자세를 살펴보니 한쪽 발에만 힘이 몰리는 습관이 있었고 그 결과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지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무릎에 좋은 보조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가 왜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발에서의 지지력 회복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지지력 회복 루틴 3단계와 이를 함께 시너지 내는 발바닥 자극법, 그리고 파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두 번째, 지지력 회복 루틴과 파스 요법의 병행.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몸의 지지력을 회복하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 그 핵심 루틴과 파스 요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하체의 기초 근력 회복입니다. 특히 발과 종아리의 근육은 걷고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과 허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근육은 50대 이후부터 급속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화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며 심지어 신발의 구조나 바닥의 딱딱함이 발의 피로를 가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이 단단히 굳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고가의 약을 먹어도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딱 하루 5분이면 가능한 지지력 회복 루틴 3단계입니다. 누구나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1단계, 발 뒤꿈치 들기를 통한 종아리 근육 강화하기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가볍게 짚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섭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복숭아뼈가 들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10초간 유지 후 내려오고 이 동작을 하루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의 중심인 종아리 근육을 직접 자극합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류 순환과 자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동작만 꾸준히 실천해도 허리 통증과 무릎 시큰거림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2단계, 테니스공을 활용한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을 단단한 공 위에 얹고 앞뒤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마치 지압하듯 적당한 압력으로 천천히 1-2분 굴려주세요. 이 동작은 굳어있는 족저근막을 풀어주고 발바닥의 미세순환을 자극해 전체적인 통증 전달 체계를 바꿔줍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단 2주 만에 계단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3단계, 발목 회전을 통한 균형감 회복 및 순환 촉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 위에 얹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줍니다. 발목은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부드럽게 회전하지 않으면 걷는 자세가 기울어지고 결국 허리와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3단계 루틴은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또는 아침 기상 후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파스 요법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발과 하체의 유연성과 순환을 확보해 두면 파스를 붙였을 때 그 유효 성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이 루틴을 먼저 실행하고 깨끗이 씻은 뒤 말린 발바닥에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부착하는 것.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통증 완화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환자와의 신뢰 강화. 말씀드렸던 루틴과 발바닥 자극법, 그리고 파스 요법, 그저 이론이나 연구 결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6세 조동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조 어르신은 2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계단은 거의 기어 올라오다시피 하셨고 오른쪽 다리엔 늘 압박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병원, 한의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을 다 돌아다니셨지만 효과는 잠시였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 가도 낫는다는 말 듣는 것도 지칩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조 어르신께 앞서 소개해드린 5분 루틴과 발바닥 파스 부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파스를 왜 발에 붙여요? 무릎이 아픈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릎만 보고 치료하셨지만 이제는 몸 전체의 지지력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날 이후 조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루틴을 실천하셨고 밤마다 발바닥, 특히 골열 부위와 용천열 부위에 파스를 정확히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진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엔 계단을 혼자 올랐어요.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 어르신은 그날 진료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본인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격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3세 김미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어깨 통증, 특히 왼쪽 팔이 들리지 않아 머리 감기조차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분입니다. 한때는 50견으로 진단받고 수개월간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호전이 없자 이건 나이 탓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런 김 여사님께 제가 권한 것은 엄지발가락 아래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즉 어깨 반사점이 있는 발바닥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루틴까지 함께 실천하실 것을 안내드렸죠.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어요. 머리를 혼자 감고 셔츠 단추도 혼자 채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그 표정에는 기쁨을 넘은 자존감의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무릎도 어깨도 아닌 발바닥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한 변화는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조 어르신처럼 김 여사님처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파스의 과학적 근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파스를 발에 붙였을 뿐인데
정말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발바닥이어야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드리려면 우선 발바닥의 구조와 역할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바닥은 단순히 걸음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와 연결된 감각의 중심이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신경을 통한 자극 전달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경들은 척추, 어깨, 무릎, 골반 등 전신과 연결돼 있어 작은 자극만 주어도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은 신체의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이라는 자리는 동양의학에서도 신장의 시작점, 에너지의 출구로 불립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피로 회복, 통증 완화, 면역력 증진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 혈자리 주변을 자극했을 때 혈압 안정, 수면 질 개선, 신경계 활성화 등의 반응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둘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으며 혈류가 풍부한 곳입니다. 즉, 어떤 물질을 흡수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부착하는 파스가 허벅지나 등보다 발바닥에서 흡수력이 2배 이상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바닥에 붙인 파스는 단순한 국소 효과를 넘어서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파스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이 세 가지 성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살리실산은 흔히 아스피린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항염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속 염증을 억제하고 부기와 뻣뻣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멘톨은 파스를 붙였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감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통증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를 둔감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성분이 어디에서 흡수되느냐입니다. 같은 파스를 무릎에 붙였을 때보다 발바닥에 붙였을 때 흡수 속도는 더 빠르고 온몸으로 퍼지는 확산력도 훨씬 크다는 사실이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 의과학 연구소에서는 파스 성분을 발바닥과 무릎, 허리에 각각 붙인 실험을 진행했는데 발바닥 부착군에서 가장 빠른 통증 감소와 전신 근육 이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류 검사에서도 파스를 발바닥에 부착한 환자들의 혈관 반응이 다른 부위보다 약 1.7배 더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증이 오래 지속된 부위일수록 혈류가 정체되고 염증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위에 직접 자극을 주기보다는 말단에서 전체 흐름을 바꿔주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의 중심은 허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발을 바꾸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통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이 드신다면 더더욱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시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느 부위에, 언제, 어떻게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셔도 좋고 영상 저장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5번째, 파스 부착 방법 및 중요한 실천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파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나요? 허리 통증인데 발바닥 어디를 자극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통증 부위와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몸의 각 부위는 발바닥 특정 부위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극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발바닥의 중심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온 지점, 바로 골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 지점은 무릎 관절과 연결된 주요 혈자리로 무릎의 열기와 통증을 아래로 빼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한쪽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 한쪽 발에만 붙이시면 안 됩니다. 반대쪽에도 같은 자리에 함께 붙여주셔야 몸의 균형과 흐름이 잡힙니다. 두 번째,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 정중앙 움푹 들어간 지점인 용천혈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 지점은 척추와 깊은 연관이 있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좌골신경통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발뒤꿈치 중앙에도 작게 한 장 더 붙여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어깨 통증이나 팔이 굳는 오십견 증상이 있다면 통증이 있는 쪽의 엄지발가락 아래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쪽 두 군데를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어깨와 팔 관절과 연결되어 있어 팔을 올리기 힘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붙이는 시간과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직전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붙이면 파스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 더 깊이 작용하게 됩니다. 붙이는 시간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즉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시면 됩니다. 단 절대 하루 종일 계속 붙이시면 안 됩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접착 부위에 습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2-3주간은 매일 붙이셔야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붙여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약물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마른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스는 고가의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이 포함된 일반 파스면 충분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크기로 테스트해 보시고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 효과를 높이는 방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루틴 운동과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뒤꿈치 들기, 발바닥 굴리기, 발목 돌리기 세 가지 운동을 파스 붙이기 전 5분만 실천하셔도 효과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순환이 떨어져 파스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회복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통증 부위에 맞는 반사점에 정확히 붙이고 2. 매일 밤 8시간 이상 유지하며 3. 파스 전 발 씻기와 말리기를 꼭 지키고 4. 병행 루틴 운동과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통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여러분의 통증을 이겨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며 지지력과 통증 개선에 대한 진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증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지력을 회복하면 통증의 방향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발바닥 이 작은 부위 하나에서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 부위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아픈 무릎에 주사, 아픈 허리에 찜질, 아픈 어깨에 침. 하지만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도 무너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중심을 세우면 전체가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증을 바꾸기 위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루틴 5단계입니다. 1.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2. 발 뒤꿈치 들기, 발바닥 굴리기, 발목 돌리기. 이 세 가지 5분 루틴을 해주세요. 3. 통증 부위에 맞는 발바닥 위치에 파스를 정확히 붙입니다. 4.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 8시간 이상 부착하세요. 5.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수년간 이어진 고통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움직임과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이걸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그 의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들입니다. 실천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오늘 밤 여러분의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그 변화가 내일 아침의 통증을 바꾸고 앞으로의 일상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고통을 끝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하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성껏 진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통증을 함께 고민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도형이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